주차장에 비명이 울려 퍼졌어요. 15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손에는 야구 방망이와 쇠파이프가 흩어져 있었죠. 그 한복판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청바지에 평범한 티셔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 누가 봐도 평범한 대학생 같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얼음보다 차가웠어요. 다시 한 번만 내 아버지나 이 마트에 나타나면. 그녀가 무릎 꿇고 벌벌 떠는 깡패 두목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땐 손목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깡패 두목의 왼손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어요. 뼈가 부러진 게 분명했죠.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서운 기운이 서려 있었거든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이 깡패들은 자신만만했어요. 연약해 보이는 여자 하나쯤 우습게 봤거든요. 야, 꼬맹아 어른한테 건방지 굴어? 15명이 안 되는데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계집 하나잖아. 하지만 지금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어요. 고작 10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마치 태풍이 지나간 것처럼 말이에요.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 빨랐어요. 마치 춤을 추듯 적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한 명씩 제압했죠. 평범한 여자에게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무서운 실력이었어요. 가세요, 지금 당장. 그녀의 마지막 경고에 깡패들은 허겁지겁 도망쳤어요.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거리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적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이번 굴욕을 절대 그냥 넘기지 않을 거예요. 과연 이 평범해 보이는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혼자서 15명의 건장한 남자들을 제압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녀는 혼자서 이런 위험한 싸움을 시작한 걸까요? 그리고 그녀를 무시했던 자들은 어떤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될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딸이 벌이는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전쟁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옥 같은 3주가 끝났어요. 지영은 땀과 진흙으로 범벅된 군복을 벗어 던지며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특수전사령부의 산악 침투 훈련은 말 그대로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었거든요. 매일 밤 체온이 떨어져 죽을 것 같았고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날이 태반이었어요. 하지만 지영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마치 칼날처럼 번뜩이는 그 시선에는 3년간 특수전사령부에서 쌓아온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죠. 동기들 중 절반이 포기하고 떨어져 나갔지만 지영은 끝까지 버텨냈어요. 하상사, 이번엔 좀 푹 쉬고 와. 부대장의 무뚝뚝한 목소리에도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영은 짧게 경례를 하고 부대를 나섰어요. 가방 하나만 메고서 말이에요. 버스 창밖으로 흘러가는 평범한 풍경들이 낯설었어요. 아, 세상엔 이렇게 평화로운 곳도 있구나. 지영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3년 만에 느끼는 여유였거든요. 그녀가 향하는 곳은 서울 변두리의 대형마트였어요. 그곳에서 아버지 태민이 야간 시설관리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평생 공장에서 기계와 씨름하다 은퇴한 아버지는 몇 년 전부터 이 일을 시작했죠. 지영이 특수전사령부에 있다는 걸 아는 아버지는 항상 딸 걱정이 앞섰어요. 하지만 정작 지영 앞에서는 내색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죠. 무뚝뚝한 부녀사였지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정이 흘러요. 마트에 도착한 지영의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가 그리웠거든요. 시설관리실은 마트 지하 1층 구석에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이 영감탱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거친 목소리가 지하로 울려 퍼졌어요. 지영의 발걸음이 순간 멈췄어요. 온몸이 신경이 곤두섰죠. 무슨 일이지? 지영은 소리 없이 시설관리실 쪽으로 다가갔어요. 문틈 사이로 들여다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아버지 태민이
의자에 앉은 채 떨고 있었어요. 그 앞에는 덩치 큰 사내가 아버지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고 있었죠. 매달 200만 원씩 내라고 했지? 보비야! 보비! 사내의 이름은 이강수였어요. 이 동네에서 악명 높은 깡패 두목이었죠. 그의 뒤에는 비슷한 차림의 부하 2명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지영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돈이 없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그냥 시설관리원일 뿐이에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굴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없으면 만들어서 하루 가져와! 이마트가 우리 구역이라는 걸 모르나? 강수가 아버지의 뺨을 향해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지영의 머릿속에서 모든 게 하얗게 변했어요. 훈련받은 본능이 깨어났죠. 아버지를 괴롭히는 저놈들을 당장 제거하고 싶은 충동이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지영은 참았어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거든요. 제발요. 날이 곧 올 텐데.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딸! 하하! 그 딸이라는 게 뭘 할 수 있는데? 강수와 부하들이 비웃으며 웃어댔어요. 그들은 몰랐어요. 그 딸이 바로 문 밖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지영은 문 손잡이를 조용히 돌렸어요. 사각, 작은 소리였지만 특수전 사령부에서 단련된 그녀에게는 충분했어요. 지영은 마치 그림자처럼 시설관리실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 손 당장 놓으세요. 지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어요. 낮은 톤이었지만 그 안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죠. 강수와 부하들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문 앞에는 평범한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은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 누가 봐도 평범한 대학생 같은 모습이었죠. 뭐야! 이게! 강수가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었어요. 아, 이게 그 딸인가 보네! 꽤 예쁘네! 부하 중 하나가 지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역겨운 웃음을 지었어요. 아버지 태민은 딸의 등장에 깜짝 놀랐어요. 험악한 상황에 딸까지 휘말리게 된 현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죠. 지영아, 여긴 왜 왔니? 어서 나가. 아버지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공포로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영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빛이 강수를 정확히 겨누고 있었거든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말이에요. 못 들으셨나요? 그 손 놓으라고 했어요. 지영이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그러자 강수가 더욱 비웃으며 아버지의 멱살을 더 세게 잡았어요. 야! 꼬매가 어디서 어른한테 건방지게 굴어? 내가 뭔데? 강수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조롱이 가득했어요. 지영은 아무 말 없이 강수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 깊은 곳에서 뭔가 위험한 것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3년간 특수전 사령부에서 몸에 밴 살상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를 괴롭히는 저놈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분노가 지영의 온몸을 타고 흘렀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더 지켜봐야 했죠. 아저씨들이 우리 아버지한테 뭘 원하시는 건가요? 지영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폭풍 전의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죠. 강수가 아버지의 뺨을 향해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어요. 지영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3년간 특수전 사령부에서 몸에 밴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번개처럼 뻗어나온 지영의 왼손이 강수의 손목을 정확히 낚아챘어요. 크악! 강수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어요. 손목뼈가 부서지는 듯한 격통에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지영의 악력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마치 강철 집게가 조이는 것 같았거든요. 다시는 내 아버지 몸에 손대지 마. 지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살기마저 느껴졌죠. 평범한 여자에게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섬뜩한 기운이었어요. 놔라! 이 미친년아! 강수가 지영을 뿌리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지영은 그의 손목을 더욱 강하게 비틀기 시작했어요. 또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강수의 두 부하가 정신을 차리고 지영에게 달려들었어요. 감히 우리 형님한테! 하지만 지영에게는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그녀는 강수의 손목을 놓지 않은 채로 오른발을 번개처럼 올렸어요. 쾅! 첫 번째 부하의 복부에 정확한 발차기가 들어갔어요. 부하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벽에 부딪혔죠. 두 번째 부하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어요. 괴물이야. 지영은 강수를 바닥에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의 귀에 속삭였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강수는 고통 때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특수전 사령부 3년 차예요. 사람 죽이는 법만 배웠거든요. 그 말에 강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특수전 사령부라는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무서워해야 하는 부대였거든요. 아버지 태민은 넋을 잃고 이 모든 걸 지켜봤어요. 자신의 딸이, 그 착하고 여리던 딸이 저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영아,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쁨과 충격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지영은 강수의 손목을 놓아줬어요. 강수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부러진 손목을 감싸 안았어요. 기억해두세요. 지영이 강수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다시 한 번만 내 아버지나 이 마트에 나타나면 그녀가 말을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는 더욱 섬뜩한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그땐 손목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강수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지영의 눈빛에서 진짜 죽일 것 같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알겠습니다. 강수가 겨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꺾여 있었죠. 가세요, 지금 당장. 지영의 마지막 경고에 강수 일당은 허겁지겁 시설관리실을 빠져나갔어요. 강수는 부러진 손목을 감싸며 비틀거렸고 부하들은 그를 부축하며 도망쳤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지영의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지영아, 태민이 딸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정말로 특수전 사령부야. 네, 아버지.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니? 걱정하실까봐요. 아버지는 그냥 제가 평범한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태민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딸이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이해 안 해. 지영아, 아빠가 너무 무능해서.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지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저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런 짓을 했어요? 태민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한 달 전부터야. 처음엔 작은 돈을 달라고 하더니 점점 금액이 커졌어. 다른 상인들도 당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 하지만 모두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있지. 지영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강수 일당이 이 동네 전체를 괴롭히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영아, 태민이 주저하며 말했어요. 저 사람들 뒤에 더 큰 조직이 있는 것 같아. 강수라는 놈은 그냥 말단이야. 지영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문제가 생각보다 크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상욱이라는 놈이 이 동네 보스래. 아주 무서운 놈이라고 하더라. 지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강수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적은 한상욱이라는 보스였죠. 아버지, 앞으로 며칠 동안 조심하세요. 저들이 다시 올 거예요. 지영아, 너무 위험한 일은 하지 마. 아빠는 괜찮아.
하지만 지영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아버지를 괴롭히는 놈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특수전 사령부에서 배운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죠. 밤이 깊어갔지만 지영의 눈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거든요. 다음 날 새벽 5시, 지영은 아버지가 잠든 사이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특수전 사령부에서 배운 정찰 기술을 사용할 때가 왔거든요.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어요. 한상욱이라는 놈이 얼마나 큰 조직을 가지고 있는지, 이 동네를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 모든 걸 파악해야 했어요. 마트 주변을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들른 곳은 마트 앞 분식집이었어요. 아침 일찍 문을 여는 곳이었죠. 어머, 어린 아가씨가 이렇게 일찍? 사장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하지만 지영의 눈에는 그녀의 얼굴에 깃든 피로와 걱정이 보였어요. 혹시 이 근처에서 이상한 일은 없으셨어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순간 아주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 우리 아버지가 마트에서 일하시는데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해서요. 아주머니의 눈에 공포가 스쳤어요. 혹시 그 사람들이 여기도 왔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조금 더 진지해졌어요. 아주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 달 전부터야 매주 금요일마다 와서 보호비라고 50만 원씩 가져가. 지영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다른 가게들도 그래요? 모두 다야. 안 주면 가게를 박살낸다고 협박해서 경찰에 신고해봤지만 소용없었어. 경찰까지? 지영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그 한상욱이라는 사람은 어떤 놈이에요? 아주머니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그 이름은 어떻게? 제발 큰 소리로 말하지 마. 그놈은 정말 무서운 놈이야. 지영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다른 가게들도 돌아봤어요. 과일 가게, 치킨집, 편의점, 모든 곳이 똑같았어요. 상인들은 공포에 떨며 살고 있었고 한상욱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어요. 그놈은 이 동네 전체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해요. 편의점 사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한 번은 거부한 가게가 있었는데 하룻밤 만에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유리창은 물론이고 안에 있던 물건들까지 모두 엉망이 됐죠. 지영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오후가 되자 지영은 한상욱의 아지트를 찾아 나섰어요. 특수전 사령부에서 배운 미행 기술을 사용했죠.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어요. 강수가 어제 도망친 후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마트 근처 CCTV를 확인하고 목격자들의 증언을 모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본거지를 찾아냈어요. 동네 외곽에 있는 폐공장이었어요. 지영은 공장 주변을 정찰했어요. 경비가 허술했어요. 아마 자신들을 건드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죠. 공장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엿들었어요. 형님, 어제 그 여자 때문에 강수영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뭐, 그깟 계집 하나가?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상욱의 목소리였어요. 특수전사령부 출신이라고 하던데요. 특수전사령부? 한상욱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그럼 보통 상대가 아니군. 이번엔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지영의 혈관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어요. 그 계집뿐만 아니라 그 아비까지 완전히 처리해버려. 본보기를 보여줘야 다른 놈들이 말을 듣지. 알겠습니다, 형님. 지영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한상욱이 아버지까지 노리고 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영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건 단순한 동네 깡패 수준이 아니었어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범죄 집단이었죠. 더 큰 문제는 경찰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영아, 어디 다녀왔니? 그냥 동네 구경 좀 했어요. 하지만
지영의 눈은 아버지의 몸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팔을 들어 올리며 조리를 하는 순간 지영의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의 팔뚝에 시퍼런 멍자국이 여러 개 보였거든요. 아버지, 그게 뭐예요? 지영이 다가가서 아버지의 팔을 잡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일하다가 부딪힌 거야. 하지만 지영의 눈에는 그것이 누군가에게 맞은 상처라는 게 분명했어요. 아버지,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거든요. 태미는 딸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할 수 없었어요. 지난주에 강수라는 놈이 와서 때렸어. 돈을 안 줬다고. 그 순간 지영의 세상이 빨갛게 변했어요. 아버지가 이미 여러 번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왜 진작에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걱정할까 봐서.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한상욱과 그의 조직을 완전히 박살내기로 결심했어요. 특수전 사령부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라도 말이에요. 아버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지영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제가 끝낼 거예요, 완전히. 밤이 깊어졌지만 지영은 잠들지 않았어요. 내일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될 거였거든요. 3일 후 저녁 8시 지영은 마트에서 아버지 일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차장 한 구석에서 말이에요.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주변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지영의 본능이 위험을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검은색 승합차 3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는 순간 지영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강수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든 남자들이 15명이나 됐어요. 저기 있다! 강수가 지영을 발견하고 소리쳤어요. 그의 왼손은 아직도 깁스에 감겨 있었죠. 지난번 굴욕을 잊지 않았을 거야? 강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지영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마음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구나. 지영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죠. 당연하지! 내가 뭔지 알아냈거든! 특수전 사령부! 강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봤자 여자 하나야! 우리가 15명인데 뭘 할 수 있겠어? 지영은 아무 말 없이 강수 일당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배치를 읽고 있었거든요. 누가 가장 위험한지, 어느 순서로 제압할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특수전 사령부에서 배운 대로 말이에요. 얘들아, 저 계집 완전히 망가뜨려! 강수의 명령과 함께 15명의 남자들이 일제히 지영에게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지영의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폭발했어요. 아버지를 괴롭힌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까지 죽이려고 하다니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어요. 첫 번째 남자가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어요. 하지만 지영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어요. 번개처럼 옆으로 피한 지영이 그의 옆구리를 정확히 가격했어요. 윽! 남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남자가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지영은 마치 춤을 추듯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갔어요. 쾅, 쾅, 정확한 발차기 2번에 두 남자 모두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뭐야? 나머지 남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지영의 움직임이 너무 빨랐거든요. 하지만 지영은 멈추지 않았어요. 네 번째 남자가 쇠파이프를 들고 덤벼들었어요. 지영은 그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어요. 똑!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쇠파이프가 떨어졌어요. 지영이 그 파이프를 주워들었어요. 이제 무기가 생겼어요. 으아! 다섯 번째 남자가 머리를 향해 야구방망이를 내리쳤어요. 지영은
쇠파이프로 그것을 막아냈어요. 쨍. 금속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는 번개처럼 반격했어요. 쇠파이프가 남자의 다리를 쳤어요. 아! 남자가 무릎을 붙잡고 쓰러졌어요. 10분도 안 되어서 15명 중 10명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남은 5명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괴물이야. 도망가자. 하지만 지영이 그들을 놓아줄 리 없었어요. 마치 바람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나머지들까지 모두 제압했어요. 주차장에는 지영과 강수만 남았어요. 강수는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럴 수가. 지영이 천천히 강수에게 다가갔어요. 손에는 아직도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죠. 내가 뭐라고 했죠? 지영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것 같았어요. 다시 나타나면 손목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제발. 강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건방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지영이 쇠파이프를 강수의 어깨에 올렸어요. 우리 아버지를 몇 번이나 때렸어요? 세 번. 그럼 나도 3번 때려야겠네요. 지영의 눈에서 차가운 살기가 흘러나왔어요. 아니야, 제발. 강수가 울먹이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지영은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쾅! 첫 번째 타격이 강수의 어깨를 쳤어요. 으아! 강수가 비명을 질렀어요. 쾅! 두 번째 타격이 그의 등을 쳤어요. 제발 그만! 쾅! 세 번째 타격이 그의 다리를 쳤어요. 강수는 완전히 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지영이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한상욱에게 전해요. 강수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다음에는 내가 직접 찾아갈 거라고. 그리고 그때는 지영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정말로 끝장이 날 거라고. 지영은 쇠파이프를 바닥에 던졌어요. 그리고는 강수를 내려다봤어요. 일어나서 꺼져요. 지금 당장. 강수는 기어가다시피 하며 자신의 부하들을 깨웠어요. 그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허겁지겁 도망쳤어요. 지영은 혼자 주차장에 남았어요. 주변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지영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이제 한상욱이 직접 나설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로 생과 사를 건 싸움이 될 거예요. 지영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좋아. 한번 해보자. 그녀의 눈빛이 강철처럼 단단해졌어요. 진짜 전쟁이 곧 시작될 거였어요. 이틀 후 오후 6시 지영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어요. 받는 순간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김지영이지? 지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한상욱의 목소리였거든요. 내 아버지가 지금 내 손안에 있어. 지영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동쪽 폐공장으로 혼자 와. 30분 안에 늦으면 내 아버지는 못 살아나와. 전화가 끊어졌어요. 지영은 미친 듯이 마트로 달려갔어요. 시설관리실은 텅 비어 있었고 아버지의 가방만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아버지, 지영의 절규가 빈 공간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죠. 지영은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 무기를 챙겼어요. 군용 나이프와 최루 스프레이, 그리고 만일을 위한 휴대폰 녹음기까지. 동쪽 폐공장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어요.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지고 있었어요. 을씨년스러운 공장 건물이 어둠 속에서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죠. 지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특수전 사령부에서 배운 모든 것을 총동원해야 할 때였어요. 공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그곳에서 아버지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지영이 달려가려는 순간 사방에서 손전등불빛이 켜졌어요. 수십 명의 남자들이 지영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한상욱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어요.
4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의 흉터가 얼굴을 가로지르고 있었죠. 김지영, 드디어 만나는군. 한상욱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내 아버지를 놓아줘.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걱정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한상욱이 비웃으며 손짓했어요. 그러자 두 명의 부하가 의자에 묶여있는 태민을 끌고 왔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피범벅이었어요. 지영아 오면 안 됐는데. 태민의 약한 목소리가 지영의 가슴을 찢었어요. 특수전사령부 출신이라며? 꽤 유명하더군. 한상욱이 천천히 지영 주위를 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소용없어. 내 부하가 30명이나 돼. 지영은 침묵했어요. 대신 주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출입구 3개, 기둥 8개, 적의 배치 상황. 머릿속으로 전투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한상욱이 지영 앞에 멈춰섰어요. 내 밑에서 일해. 그럼 내 아버지도 살려주고 좋은 돈도 벌 수 있어. 지영이 고개를 들어 한상욱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거절한다. 한상욱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둘 다 죽어야지. 그의 손짓과 함께 부하들이 일제히 지영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지영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첫 번째 공격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의 몸을 방패로 삼아 다른 공격을 막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공격자를 순식간에 제압했어요. 지영의 움직임은 마치 바람 같았어요. 하지만 적이 너무 많았어요. 10분간의 치열한 격투 끝에 지영도 상처를 입기 시작했어요. 팔과 다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죠. 지영아. 아버지가 절규했어요. 딸이 다치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순간이었어요. 지영의 안에서 마지막 힘이 솟아올랐어요.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이 그녀를 지배했죠. 지영은 마지막 남은 체력을 모두 쏟아부었어요. 군용 나이프를 꺼내 들고 정말로 무서운 속도로 적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어요. 15분 후 한상욱을 제외한 모든 부하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지영도 한계에 다다랐어요. 숨이 거칠어지고 온몸이 비틀거렸죠. 대단하군. 정말 대단해. 한상욱이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끝이야. 그가 품속에서 권총을 꺼냈어요. 지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죽어. 한상욱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이었어요. 쾅! 공장 문이 박살나며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경찰이다. 무기를 내려놔. 한상욱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지영이 피를 흘리며 미소 지었어요. 내가 미리 신고해뒀거든. 그녀의 손에는 녹음 중인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당신들의 대화 모두 녹음됐어. 한상욱이 분노에 떨며 지영에게 총을 겨눴어요. 하지만 경찰관의 총소리가 더 빨랐어요. 쾅! 한상욱의 어깨에 총알이 박혔어요.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죠. 아버지! 지영이 태민에게 달려갔어요. 로프를 끊고 아버지를 끌어안았어요. 지영아 괜찮니? 네, 이제 다 끝났어요. 부녀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난 거였어요. 하지만 지영도 경찰에 연행됐어요. 과도한 폭력 사용 혐의 때문이었죠.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지영이 수갑이 채워진 채로 말했어요. 제가 모은 증거들이 있어요.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경찰차가 떠나갈 때까지 태민은 딸을 바라봤어요. 자랑스러우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영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정의가 승리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2주 후 법정. 지영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방청석에는 아버지, 태민과 동네 상인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모두 지영을 지지하러 온 사람들이었죠. 피고인 김지영의 최종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그의 손에는
두꺼운 증거 자료가 들려 있었죠. 먼저 피고인이 직접 수집한 증거들을 제출합니다. 큰 스크린에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한상욱 조직이 상인들을 협박하는 모습, 폭행하는 장면, 그리고 돈을 받아가는 순간까지 모든 게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다음은 녹음 파일입니다. 한상욱과 강수가 대화하는 음성이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그 계집과 그 아비까지 완전히 처리해버려. 알겠습니다, 형님. 판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배심원들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죠.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분식집 사장 아주머니가 증언대에 섰어요. 한 달 동안 매주 50만 원씩 뜯어갔어요. 안 주면 가게를 부수겠다고 협박했죠. 과일 가게 아저씨도 증언했어요. 제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놈들이 따라다니며 겁을 줬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편의점 사장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김지영 씨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계속 고통받았을 거예요. 그 애는 영웅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지영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그 따뜻한 지지에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한상욱의 변호사는 할 말이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피고인 김지영, 최후 진술을 해보세요. 판사의 말에 지영이 일어섰어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영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제 아버지와 무고한 상인들이 고통받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특수전 사령부에서 배운 건 나라와 국민을 지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입니다. 방청석에서 다시 박수가 터졌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정수,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이제 판결을 기다리는 순간이었죠. 판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 김지영의 행위는 명백한 정당방위며 긴급 피난에 해당합니다. 지영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또한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한 바가 큽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더욱 엄숙해졌어요.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 김지영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쾅! 망치 소리와 함께 법정이 폭발했어요. 안세, 지영아, 영웅이다. 방청석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지영은 그 순간 무너질 뻔했어요.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난 거였어요. 아버지 태민이 달려와 딸을 끌어안았어요. 지영아, 고생 많았다. 태민의 목소리는 눈물로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아버지. 지영도 아버지의 품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거든요. 법정 밖으로 나온 지영을 동네 상인들이 둘러쌌어요. 지영아, 정말 고마워. 우리 동네 영웅이야. 이제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겠어. 지영은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한편 한상욱과 강수 일당은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조직폭력배 활동, 공갈협박, 상해 등의 죄목이었죠. 특히 한상욱은 15년형을 받았어요. 더 이상 누구도 괴롭힐 수 없게 된 거예요. 며칠 후 지영은 마트를 찾았어요. 완전히 평화가 돌아온 모습이었어요. 상인들은 웃으며 장사를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뛰어놀고 있었죠. 지영아, 분식집 아주머니가 지영을 불렀어요. 이거 받아. 우리가 모은 감사 인사야. 상인들이 모은 감사패와 꽃다발이었어요. 우리 동네의 진짜 영웅 김지영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영의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일주일 후 지영은 부대로 복귀할 준비를 했어요. 아버지와의 마지막 저녁 식사였어요. 지영아, 정말 자랑스럽다. 태민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키운 딸이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었다니. 아버지가 키워주셨으니까 가능했어요. 지영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앞으로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정말로 안전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지영은 부대로 떠났어요. 버스 창문으로 아버지가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제는 걱정 대신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죠. 특수전 사령부에 도착한 지영을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지영아, 수고했어. 우리 부대의 자랑이야. 정의의 여전사. 지영은 다시 군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거울을 봤어요. 같은 얼굴이었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어요. 더 강하고 확신에 찬 모습이었죠.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불의가 있고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그것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걸. 훈련장으로 향하는 지영의 발걸음이 힘찼어요. 그녀의 가슴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정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함께 타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김지영은 오늘도 조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듯 불의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였어요.